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당 정치 뭐 미통당의 행태 조선중앙의 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반미 그 아주 교활하고 너 반미하면 제가 언제 반미예요? 저 NYT CNN 좋아해요. 이러고 말할 놈들이거든. 조선중앙 애들이. 겁이 안 나나 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간땡이가 보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네. 이건 조금 이제 좀 이제 이 아무런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너무 피냄새가 많이 났어. 응? 예. 우리 집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미국 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 예. 이게 엄청난 희생이 내재된 겁니다. 예. 군사적인 사태든 폭동이든 예. 아니면은 소위 말 정상적인 그렇죠. 그 통치나 혹은 뭐 좋게 이야기하면 가버넌스가 아닌 극도의 높은 하이 폴리티컬 체인지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경우는 볼라틸리티라 그러죠. 그렇죠. 휘발성이 그러니까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는 요번에 저거잖아. 요번에 그 대전 대전 그 창고 폭발 그 대전이었나? 2000.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우레탄 폼 작업인데 네. 우레탄 폼 위험하다고 저기 철물점에서 깡통에 든 거 사서 쓰는 거 위험하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레탄 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실제 큰 건물 지을 때는 네. 우레탄 폼을 충진을 하는데 네. 그 분사를 하죠. 분사라고 네. 이렇게 드럼통에 갖다 놓고 엄청난 에어로 분사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가 생기냐면 유증이 생겨요. 유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vaporized 그렇죠. 이제 페트로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꽉 찬다고 여기 이제 불씨 딱 던지면 빵 터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이제 볼라틸리티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볼라타일하다. 그래. 그러니까 휴발을 해서 유증이 꽉 차오르는 거. 지금 그렇죠. 지금 중국과 북한이 극골이에요.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고 하나는 예, 미중 전쟁이 이제 디커플링 두 개가 맞물려 갖고 디커플링이죠 결국. 그러면서 유증이 꽉 차오르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김정은이까지 자빠지니까 이제 유증이 이제 노가다 말로 이빠이 차올랐네. 이빨 차올랐죠. 그럼 이거 부시 던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부시가 이제 뭐 최용해가 될지 김여정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북한의 이제 말하자면은 김씨 집안의 신성, 신성은 이제는 디비니티 그건 제거되고 그 밑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굉장히 분절된 방식의 권력 투쟁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문제된 건 한 1년 반 동안에 김정일이가 인구의 10% 이상을 1년 반 만에 그 굶어 죽이고 체제가 유지가 됐던 거는 처음부터 성군을 했습니다. 군에는 남쪽에서 들어가는 거 뭐 해가지고 식량 다 쌓아놨고 제거했는데 지금 정원이는 6개월 전부터 군의 식량까지를 지금 뺏고 그 다음에 올 연초에는 3분의 1로 배급을 군에 그걸 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을 엄청나게 숙청을 하고 죽였어요, 바로. 문제가 걸리면 바로 그냥 사살을 해버렸으니까 문제는 무력 집단이 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누가 군을 잡느냐를 아마 물밑에서 엄청난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간에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조선중앙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미통당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대한민국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선언을 하고 불꽃놀이를 하고 트럼프가 들어서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북한 핵 문제와 중국 문제가 그냥 외교적으로 협상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구조를 변경시켜야 된다. 즉 북한의 문제는 북한 레지임과 북한 핵 문제와 북한 미사일 문제는 그거는 our business, 미국의 비즈니스다. 예, 그게 제가 제 뉴델리 주필할 때부터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때 뭐 북이 뭐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한다고 하면서 남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한 말이 있어. 저게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도전인데 저게 왜 남쪽만의 문제냐. 저 문제의 제일 당사자는 미국이야. 우리는 미국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유도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략에 반대하지 않는 올라타는 거. 올라타는 것. 그거면 되는 거야. 우리가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아니야. 저 문제는 제가 이 얘기했다가 저 전직 빨갱이 같은 놈이 빨갱이 같은 소리 한다고 좌우로 연타불로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 말씀이 이제 표면 우리가 형식 논리상으로는 네.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1993년 3월 18일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겼던 네. 북한 핵 위기라고 그럽니다. 예, 예. 2차 위기, 1차 위기, 2차 위기, 지금 3차 위기인데 이제는 뭐 핵 위협이죠.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핵 문제 자체가 그냥 미국한테 우리가 떠넘기는 게 아니라 미국과 공조해서 미국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소위 일본 말로 겐세이 놓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공동 보조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정리가 되었을 건데 네. 사실상 이 보수 정권은 뭐 좌우 아니요, 정권과 정리 힘들어요. 관계없이 정리 힘들고 트럼프 이전에는 그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미국 정부가 육자회담 구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북을 제어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니,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초기부터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지나고 나가는데 한 번도 우리 남쪽 처음에 클린턴 북폭 쪽부터 시작을 해서 YS 정부부터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남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중요한 정책을 하거나 결단을 했을 때 한 번도 이렇게 보조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사드 들여다놓고 가동도 못하게 가동도 못하지. YS 때 뭐 그랬잖아요. 북폭하겠다 그러니까 야 전쟁하면 안 돼. 한반도 전쟁 터지니까 안 된다고. 한성주 김영삼 그런 바람에 제대로 된 소위 맥시멈 프레스도 아니고 미니멈 프레셔도 못 해봤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북한 휴전선 북쪽은 이거 미국 비즈니스다. 그렇죠. 그리고 휴전선 남쪽은 뭐예요? 우리 자유시민의 비즈니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우판이 보수니 하는 사람분들 중에 여기도 미국이다 뭐 교통 정리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 예. 저는 대한민국 바로정돈에 관해서 미국이 공작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작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게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걸 굉장히 지금 절제하고 있다. 절제가 아니라 수단이 없어요. 수단이 우리가 없어. 사회가 고급이 돼 나갔고 미국이 뭐 이걸 미국 애들은 그렇잖아. 이거 아마 여기에 대한민국에 정치 공작하면 미국 국내법에 걸릴 걸? 뭐 국내부터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예. 문팔력뿐만 아니라 조선중앙까지 편 대한민국의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말하자면은 급속히 반미로 들었습니다. 그런 미국으로 저는 뭐 미국 애들 그 성향 알거든요. 얘들 굉장히 그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서 다 메모지 한 장, 이메일 한 건까지 다 근거가 남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 공작한다. 그 국내법에 걸려요, 미국. 그렇죠. 그리고 공작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돼. 우리 일이죠. 우리 비즈니스인데 왜 미국의 공작을 말해 우리가? 굉장히 우회적으로. 근데 대신에 우회적인 여러 가지 사인은 좀. 그렇죠. 시그널이 가능하지. 며칠 전에 왜 해리스 대사가 연설했을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동맹은 예.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예. 두 번째, 중국의 화웨이는 예. 더 이상 우리 동맹이 사용할 수 없는 네. 스파이 칩이든 뭐든 해가지고 화웨이 지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정보 시스템은 우리 동맹이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세 번째, LG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은 한국의 일부 기업은 화웨이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네. 마지막에 그거는 다시 제 시스템을 새로 깔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미 동맹이 군사 훈련을 하고 지금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실령을 중앙선관위부터 화웨이 장비 다 깔아. 그거는 정말 물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에서 지금 아마 이런 지금 우리 이제 부정선거 이 소위 의혹 그 중에서 아마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저하고 우리 박 대표하고 박영하 교수가 사실은 요청을 했어요. 지난 1월 달에. 1월 달에 요청을 해서 지금 사전선거의 여러 가지 이 법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지금 규칙의 그 불비,
그 다음에 사실 지난 2월 달에 2월 달에 그 선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관리상의 부실과 구멍숭숭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아주 정확히 선관위에다가 행안위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금지까지 들어간 게 뭐냐면은 왜 QR 코드를 쓰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얘기한 게 화웨이가 아니라 그 소위 말하자면 선거 소위 장비를 아니 선거에 필요한 소위 통신 혹은 정보 디바이스들을 새로 구입할 거다. 그 내역을 밝히라고. 아니 그때가 이미 화웨이 장비를 근 40억 어치 구매한 시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 내역 밝혀라. 그때 나중에 답을 보면 결국 L4, L7 스위치, 방화벽 이런 종류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보안성 장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지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역을 못 밝힌다라고요. 지금 우리 군대에서 이야기는 못 하지만은 정말 대한민국 국군도 마마 화웨이 장비로 쫙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LG가 굉장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이야기하고 뭐 이제 어쨌든 뭐 정원이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여튼 죽었다 하니까 또 이제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챙겨봐야 될 문제죠. 예.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정치에 관해서는 선거 부정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우리 자유시민이 뭘 해야 되냐. 네, 저는 3대 프로젝트가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예.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투쟁.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뭐 고발할 사람은 고발을 해야 되고 고발할 사람은 고발할 기관 이랬던 소위 말하면 선거 소송. 그게 이제 선거 소송은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있고 당선 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논리적으로 자꾸 무슨 소송을 하면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제기된 의혹의 문제는 사실은 그 의혹이 부존재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빨리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치 내전가요, 이거.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이제 이거 꼭 해야죠. 물론 민경호 의원이나 무슨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데서 하듯이 꼭 해야 되는데. 정당도 하고 했는데. 이거 뭐 지금까지 해온 투쟁은 뭐냐면 사실은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투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성격은 아니 말이 안 되는 분포니까 자기들이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부존재 증명. 부존재 증명을 해야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이거 만약에 선관위나 뭐 검찰 경찰이 이거에 안 나서면 이거 나중에 무지하게 대가 크게 치를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사전투표제 위헌 소송 투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헌이라고 보는 포인트가 뭐예요? 요번에 사전투표가 26% 됐죠? 그게 40% 넘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자의 40%, 선거인의 26%. 그렇죠. 그러면은 6대 4고 시간이 5일 내지 6일, 말하면 6일 될 수 있고 요번에 5일이었습니다. 4일, 5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서로 다른 주권단이 두 가지가 두 뭉텅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 집단이 분열돼 버리죠. 되죠. 주권자가 두 집단으로. 그다음에 신분 확인도 공적으로 주민등록 우리가 저기 말하는 법적으로 신분 확인용으로 하는 무인까지 포함한 게 아니라 학생증 뭐 얼마든지 트릭을 쓸 수 있는 신분 확인까지 이거 난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위헌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행 사전투표제가. 그래서 우리 국자연 사이트에서 이거 지금 그 사전투표 위헌 소송인단 또는 위헌 소송 지원단 그럼 이거는 소송 이제 우리가 몇 개월 내에 한 1, 2개월 안에 소송서 집어넣을 텐데. 그렇죠. 그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근데 집어넣고 나서도 이건 정치 게임이니까 소송 지원단 계속 모아야 돼요. 그렇죠. 연말까지 이제 100만 명 정도 소송인단 한번 조직해 보자. 그렇죠. 그래서 완전 이슈화 시켜줘야 돼 이걸. 그리고 이건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이번에 사실은 우리 저 백모 팀들이 공명선거 팀들이 확인했잖아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말하지만 지원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회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우리가 그 헌법 부분에 대해서 헌법 납치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인영 아직까지 원내대표죠. 100만 발의제 5월 8일까지 처리하자. 왜냐면 뭐 이국을 하니까 간이배밖에 나왔어요. 100만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까지 가는 걸 못 못해. 그건 뭐 먹인 김에
근데 선거 대승한 김에 그냥 그까지 갈아치우자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헌법 납치 저지 투쟁해야죠 우리가. 네, 또.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투쟁이 지금 핵심이죠. 핵심이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현재로서는- 핵심이 예. 예? 뭘 움직일 것인가. 예. 그 문제를 또 이야기 좀 해야 될 거예요. 일단 이제 우리가 미래통합당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 예, 이게 예. 제가 세력탈출에서 거듭 말하지만 이 조선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조선중앙입니다. 쉬워. 예예. 확실해요. 예. 근데 조선중앙의 그 미래통합당 장악 그 마수가 지금 약화됐거든요. 이게 예. 장악을 하려면 손이 이렇게 딱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 손이 예를 들어서 뭐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범털들이었다고. 네. 이게 이런 자들이 이번에 전부 원내 진입을 못 해버렸잖아. 몇 번 또 시도도 했는데 안 됐어요. 원내 진입을 못 못 하고요. 했고. 그러니까 이 특히 수도권에서 대패를 하는 바람에 예. 이 영남이나 충청은 지금 영남 충청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그렇죠. 거기는 아무리 난잡한 자를 꼽아도 표심 자체가 보수여 갖고 그랬어. 이 장악력으로 작동을 못 해요. 그렇죠. 이 장악력 작동하려면 수도권에 이 사람들이 꼽혀야 되는데 이게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굉장히 그럼 뭐냐면 이게 장악을 못 하니까 80 넘은 김종인 할배까지 내세워서 장악하려고 그래도 시도했던 거 안 아니야. 되잖아요. 그것도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앞으로 미래통합당 무슨 일 벌어지냐. 당선자 중심으로 이제 리더십이 정리가 안 돼서 몇 달 동안 지지고 볶을 거예요. 그게 미통당이 지금 유일하게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유일하게 우리가 YS 정부 이래로 민주주의가 뭐 완벽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럴 개연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당인이 아니라 당에 뭐 YS계 상도덕 DJ계 뭐 이런 그다음에 뭐 586 주사파 이런 게 아니라 당파인. 당파인이야. 그러니까 당파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생겼습니다. 개인으로서. 그러면은 네, 진정한 그렇게 돼요.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저울에 올라선 거야. 저울에 올라서서 내가 국회의원을 할 것이냐, 국회의원을 우선할 것이냐, 그리고 당파를 가지고 갈 것이냐. 예. 국회의원을 우선하면은 당을 사실은 당의 힘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나는 좀 다르게 표현해. 다르게 봐요? 예. 그거 이제 벌써 YS 때문에 30년 전이야. 30년인데. 예. 그러니까 그거 물 건너 갔고 실제로 이제 이쪽 이 미래통합당이 보수 정당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퇴화해 왔어요. 대화였죠. 예. 차라리 보수 정치가 낫었다고. 그렇지. 차라리 비례보다는 보수 정치가 훨씬 나았어요. 리더십이 있었다고. 근데 퇴화해서 막판에 가서는 자기들 대통령까지 인격살인해서 감옥에 쳐놓고 외면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예. 그 정도로 타락 퇴화해 왔다고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 내부 구조가 뭐냐? 제가 보기엔 딱 셋이야. 오나는 조중이요. 맞아요. 오나는 조선중앙이고 그거를 실행해주는 범털들. 있죠. 그러니까 뭐 김무성, 유승민 이제 그거 다 날아가니까 김종인까지 이제 써먹으려고 했던 그 범털들. 그럼 그 밑에 줄 서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라고 브랜드 받은 이제 그 미래통합당 의원에서 브랜드 차고서 장사해 먹는 거예요. 이 셋밖에 없는 거야. 당이 없어. 없죠. 지금 구조가 그거예요. 조중, 범털, 브랜드 장사꾼. 근데 저기 지금 당이 있으면은 당파인으로 그걸 할 건데 당이 없으니까 당이 없어요. 먼저 당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네. 자기 고민을 좀 하면 되겠네요. 예, 그거예요. 당원도 없잖아. 당원도. 그렇죠. 당원도 없죠. 지금 김성 당원이 없어요. 제대로 이게. 2,000원짜리 당원도 다 없어졌어 지금 이제. 그뿐만 나가고 아니라 있어요. 좀 남아 있는데 이분들 그냥 그 옛날 스타일이지. 지금 이런 문제 이런 그 기본적인 가치나 원칙으로 이렇게 딱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분들이 아니야. 지금 내부 구조가 이거야요. 조선중앙이 오나고 그 밑에 범털이 딱 붙고 그리고 실제로 빠찌 다른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조선중앙 브랜드 브랜드 장사꾼이야. 브랜드 그렇죠. 장사꾼. 맞아요. 그럼 브랜드는 누가 만들어주냐? 분위기 잡고 조선중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구조로 돌아가고 당원 있고 뭐가 없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바깥쪽에 이 자유보수 시민들이 쫙 있고. 기반을 깔아주고 거기서 진성당원이 최소한 10만 그게 핵심입니다. 일이 딱 가서 네. 정치인 보고 야 너 말이야
지역 경조사에 함몰되지 마. 지역 이슈에 함몰되지 마. 좀 국사를 좀 다뤄봐. 조선중앙에 주눅들지 마. 범털들 그 설치는 놈들 그 늑다리들한테 주눅들지 마. 너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 네 편은 우리가 지켜줄게. 대표자, 네가 진정한 대표자로 태어나봐. 그래, 네가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되면 우리가 너 지켜줄게. 오케이. 해서 이게 똑똑하고 참 저기 말 잘 듣는 괜찮은 정치인으로 졸졸졸졸 끌고 다녀야 돼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예. 그래서 미래의 DNA는 뭐냐? 자유시민과 진성당원과 진정성 있는 정치인. 예. 이 세 요소로 이루어진 정당으로 이제 거듭날 거냐 못 날 거냐 그렇죠. 여기에 거듭나면 성공합니다. 작게는 미래통합당의 운명이 걸려 있고 크게는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 빠질 한 10개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여기가 근거지가 돼야 예. 쟤들의 패악질을 견뎌내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02년 대선에서 한판 붙어볼 수 있고 2002년 3월 대선에서 붙어볼 수 있고 2002년 6년 지선에서 붙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문86 정당도 문제지만 예. 그것도 지금 바로 중국과 지금 또 특히 김정은 이제 유고 문제가 예. 생기게 되면은 직접 그런 실존적인 문제가 당시 예. 사람들이 주사파라 경력이 있고 그러면서 좀 세상 물정에 대해서 좀 온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바로 그렇죠. 예. 이게 주사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지시도 안 내려오니까 자력으로 살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고 내가 국회의원인가 주사 패배냐? 아니요, 쟤들은 이제 이제 여러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빨대 받고 이제 권력은 힘합쳐서 잡고 빨대는 각자 도생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베이징과 평양이 맛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도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그렇게 빨대를 받더라도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더 급한 거는 미통당이죠. 미래통합당이죠. 이름부터 바꿨으면 좋겠고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Free Citizen 그러니까 자유시민.kr인데 거기 이제 지금 여기 어린이날쯤 돼야 회원 가입이 돼요. 시스템 개발이. 지금은 당장은 위헌 소송, 사전투표제 위헌 소송 서명만 있으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왔어요. 별로 선정도 안 했는데 벌써 3,000명 넘었거든요. 위헌 소송 하신다는. 이 소송인단 한다는 분들 굉장히 뜨거운 분들이에요. 굉장히 뜨겁죠. 예, 그냥 일반적 가입과 달라. 그래서 www.freecitizen.kr/s1/ 하시면은 되는데 저희 이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목표는 뭐냐면 연말까지 위헌소송인단, 위헌소송 지원단으로 100만 명. 예, 지금 그다음에 언제든지 이인영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 그다음에 이제 회비를 내는 회원 이게 3,000원 이상 회비인데 이게 10만 멤버, 10만 명 연말까지. 그럼 이게 뭐냐면 한 지역구에서 500명이에요. 특정 지역 빼고. 그다음에 그 회원 중에 이제 당원, 미래통합당 당원으로 5만 명. 그럼 이게 한 지역구에서 200~300명이에요. 한 국회의원 한 선거구에서.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거 하면서 지역 활동가 광고 내니까 벌써 한 200명 지원하셨거든. 내가 지역에서 열심히 뛸게. 이게 5천 활동가. 5천 활동가. 그러면은 100만 서명, 10만 멤버, 5만 당원, 5천 활동가. 이게 올해 연말까지 목표.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아마 왜 미통당이냐 미워 죽겠죠 지금. 그렇죠. 아주 그냥 때려주고 싶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고 싶은데 왜 미통당이냐 하면은 무주공산이 돼 있어. 무주공산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소위 말하자면 양당 체제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건조하고 채우고 그다음에 이 중요한 주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공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통당의 뇌수와 심장과 내장과 뼈와 살과 근육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중요한 차관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미통당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지금 정리되어야 될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급한 사태가 오는데 나와요. 예.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는
자유시민 조직의 멤버십, 그러니까 예, 단체 멤버십하고 NGO 예, 예. 시민 조직의 멤버십하고 미래통합당 진선당원 멤버십을 동시에 갖는 예, 예. 그런 단체가 될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정치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선본 그러니까 예. 일원선한 교육문화운동본부랑 손을 잡고 지금 이거 한 2개월 1개월이면 열려요. 예, 예. 초중고 국어 역사 사회 분석 비판 운동. 예. 사실 이거 엄청난 데이터베이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선본과 손을 잡고 전국 학부모 운영위원회 전국 12,000개 예, 예. 초중고 거기에 참여하는 운동. 이거 이제 내주 5월 직후에 그렇죠. 예. 사이트 열립니다. 학운이라고.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020년 3월 예. 대선에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예. 그걸 몰아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핵심 역할을 할 테니까 예, 예. 기초의원, 강력의원, 교육감에 나오실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랑 좀 많이 컨택이 네. 있고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예. 뭐 특히 교수님들은 이제 교육감 쪽이고 예, 예, 예. 청년층은 기초 광역의원들로 나오실 분들은 저희가 저렇게 진성당원이 지금 연말까지 목표가 한 지역구에 진성당원 한 200~300 밀어넣겠다는 거잖아. 저희 그럼 목표가. 그러면 저거는 저기 언제 정말 광역 의원들 저기 뭐야 기초 의원들 이거 후보 결정되는 거는요. 2022년 대선 끝나고 나서야 그러면 2020년 연말에 네. 200~300명인데 2022년 대선 끝나고 나서는 저게 뭐 몇만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사람 잘 뽑아서 잘 밀면 그분들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청년을 기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 예. 뭐 기초단체장 이 사람 시켜라 저 사람 시켜라 그게 아니죠. 예. 그렇게 꽃나라 배나라 안 해. 좋은 사람 시켜라야. 좋은 사람 시켜 예. 기준 만들고 기준 만들고 검사하고 그네. 국회의원도 똑같아. 기준과 검증이에요. 그러나 기초와 광역은 우리랑 같이 피를 섞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청년층들 정말 맞아. 20대, 30대, 40대 되시는 분들 저희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랑 많이 들어오세요. 예, 예. 많이 들어오시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광고 좀 낼게요. 소송단 참여는 홈피에서 합니다. freecitizen.kr.s1 저기서 홈피에서 하고 지역 활동과 신청은 문자로 해주세요. 010-6368-9901. 그래서 이번에 정말 100만 서명 가고 10만 멤버 가고 5만 올해 말까지 5만 당원 가고 5천 활동가 가자고요. 그러니까. 위원 저거는 예, 예. 아마 서서히 알아채기 시작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저 정규모 집행위원회에서 그걸 했어요. 제일 마지막이 그겁니다. 왜 사전투표, 사전파하고 당일날 투표하는 정상적인 당일과 예, 예. 섞어가지고 이 두 개를 분할을 시켜. 국민은 민주공화국은 최소한 선거의 주권이나 선거의 일체성이 있어야죠. 예, 주권 집단이 하나여야지. 하나여야지, 예, 당연히. 선거인단이. 지금 예. 선거인단이 둘로 분류됐거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우파에서 업무론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그 문제는 이야기는 안 해요. 예, 예, 예.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정리가 되어야 최소한 주권이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정상 국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 예. 지금 지난번 우리 저기 맞습니다. 대선부터 지금까지 선거는 주권국 정상적인 주권 국가 혹은 완 일렉토레이트. 일렉토레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선거인단, 하나의 주권 집단이 아니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